너무 와닿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뇌에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냥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쉬워지고 수월해져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5년째 50권 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한 70권 읽고 6년째에는 80권 읽을 것 같지만 바로 100권을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확 오르잖아요. 이 잔잔하게 가는 이 시기를 버텨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버티려면 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제가 책 3권을 읽었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2026년에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고 싶고 더 나은 내가 되어가고 싶은 분들께서 들으시면 좋은 이야기. 실제로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에서 제 몸을 그렇게 움직여준 이야기 10가지로 정리해서 가져왔고요. 책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 아니라 제 어떤 표현으로 각색한 거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신경 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책에 보면 러닝을 예로 들어줘요. 친구한테 러닝 가자 라고 목표를 잡는 거죠. 그래서 내 목표를 친구랑 아침마다 러닝 가기,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나으니까. 근데 만약에 친구가 나 오늘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목표가 실패가 되는 거잖아요. 친구랑 러닝 가기가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제가 어려운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러닝 가자고 연락하기. 그럼 연락만 하면 그 목표는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친구의 어떤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나는 러닝을 하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양장기능사 합격하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좀 수정해서 목표를 되게 잘게 쪼갰어요. 월요일은 도식화 1개 그리기, 화요일은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1개 제도하기,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의 목표를 덩어리로 두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의 목표를 쪼개니까 굉장히 마음도 편안해지더라고요. 목표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짓눌린다면 저처럼 좀 쪼개서 이 시간만큼 내가 투자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라는 목표를 세워서 저처럼 월요일은 뭐 하기, 화요일은 뭐 하기 이렇게 쪼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시작을 다른 사람의 중간과 비교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은 저는 양장을 배우러 학원을 2달 정도 다녔었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와, 나는 언제 저거 하지? 하면서 굉장히 조급해졌는데 사실 선생님은 한두 해 하신 게 아니라 20년 경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엔 다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돼요. 라고 하는데 그 하다 보면이 내 기준에서는 한 10번 만든 거고 선생님은 이제 몇 년 하면 된다.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면은 내가 아직 한참 부족하고 이게 되나 싶은 조급함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는 건 나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이미 너무 숙련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비교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왜 자꾸 비교를 해, 진짜 이런 마음 좋지 않은 거야 라면서 나를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비교를 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더 건강한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비교하는 이유는 이거래요. 우리 뇌는 자꾸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목표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거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그 확인을 나에게 받고 싶은데 내 안에 답이 없는 거죠.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내 안에는 답이 없으니까 뭔가 나랑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듯 보이는 사람을 두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건강한 비교는 나와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딱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가장 좋은 비교는 어제 나와 비교하는 거. 진짜 책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나아졌는지, 그 좀 더 나아진 거를 20년 차 선생님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1mm라도 1cm라도 나아졌으면 뭔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길이 맞아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걸어갈 때야 내 길이 생긴다 라는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가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블루베리를 먹으면 혈압에도 좋고 항암에도 좋아요 라는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블루베리가 되게 안 좋은 음식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진짜 보약 같은 음식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해봐야지만 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남들이 좋다, 아니다 할 때 그냥 내가 해봐야지만 내 경험이 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여행을 가서도 리뷰가 많은 식당이지 리뷰가 많은 카페인지를 항상 찾고 들어갔어요. 검증된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갔을 때 나쁘지도 않았지만 엄청 좋다는 느낌을 받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쁘고 좋은 그걸 떠나서 그냥 내 직감에 이끌려서 들어가는 맛집, 들어가는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나에게 되게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아, 난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내가 내 선택으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더 확신이 들고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이 되게 좋대서 가봤어 라는 말보다는 그냥 내가 가봤는데 별로더라고, 내가 가봤는데 좋더라고 라는 말이 더 멋있다는 걸 좀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끌리는 곳에 들어가 보기도 하게 됐어요. 그때 오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즐거움들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바로 조급함은 성공에서 멀어지게 한다 라는 거예요. 참 저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진짜 못했던 게 이 조급함을 다스리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냥 저는 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좋게 말해서 그런 거지. 이 조급함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예민해지고 일을 멈추기도 하고 잘 나아가던 일을 다 그만두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다 조급함 때문이었는데요. 조급함이라는 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 현실적인 시간보다 내가 그걸 너무 앞당기고 싶은 나머지, 좀 앞당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너무 빠르게 해내고 싶은 나머지 내가 내 풀에 지쳐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조급해하는 마음이 쌓이면 목표는 많아지고 욕심은 많아지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긴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급해 하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이 일은 아예 오래 걸리는 일이야. 이거 한 10년 봐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00권 읽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한 20권밖에 못 읽어요. 그러면 당장에 한 달에 몇 권 읽어야 돼? 막 10권 넘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갑자기 내가 1년에 100권 읽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너무 조급해지고 막 한 달에 10권 못 읽으면 막 초조해지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1년에 100권 읽는 사람이 된다는 건 10년 걸리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째에 100권을 읽게 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 10년의 반은 5년이니까 5년쯤에는 한 50권을 읽을 것 같다. 그리고 올해는 그러니까 원래 20권을 읽었다면 한 25권으로 늘려보자. 이렇게 약간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건 진짜 10년이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지금 테스트 중이긴 하지만 많은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 가신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습관이라는 것도 복리처럼 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늘지 않고 이렇게 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내 뇌에서 이게 굉장히 익숙한 일,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냥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쉬워지고 수월해져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5년째에 50권 읽을 것 같았는데 5년째에 갑자기 한 70권 읽고 그 다음에 6년째에는 80권 읽을 것 같지만 바로 100권을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속도가 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확 오르잖아요. 이 잔잔하게 가는 이 시기를 버텨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버티려면 처음부터
이 가파른 느낌으로 습관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이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주 미미하게.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서 갑자기 쉬운데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5번째는요, 완벽주의. 여러분 혹시 완벽주의 갖고 계신가요? 근데 이 완벽주의라는 말이 어쩌면 없는 단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원래 얼굴은 그럼 어떤 표정일까? 난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세상에 못 내보내겠어. 아직 부족해. 라는 말로 가면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 뒷면에는 뭐가 숨어 있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움이 숨어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와닿았어요. 내가 그랬구나. 저는 사실 사업을 시작하고 이거를 좀 더 멋있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뭔가 좀 더 멋있는 브랜드를 해보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야. 아직 제품이 준비가 안 됐어. 뭐가 안 됐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보니까 그래, 나는 내 제품과 내 브랜드에 자신이 없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두려웠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만들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잖아요. 내 기대치는 높은데 자꾸 이거를 미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연 언제면 내 마음에 쏙 드는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이룰 수 없는 욕심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목표를 삼는다. 근데 내가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싶어요. 근데 그게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1차 제품 출시해보기, 그리고 좀 더 개선해서 2번째 버전으로 출시해보기, 3번째 버전으로 출시해보기.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이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 라든지, 그 완벽의 기준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완벽,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완벽이라는 단어를 풀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완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도 들고 사람들 마음에도 드는 건데, 내 마음에 드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에 드는 건 어려워요. 12월 말까지는 버전 1 출시해보기, 이런 식으로 기한을 정해버리면 뭔가를 그냥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완벽주의라는 건 가면이고 사실은 내 기준 때문에 망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망설이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를 좀 덜 신경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 그러려면 오히려 이거 진짜 욕먹겠다 싶은 걸 올려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의 삶도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거 진짜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겠다 라는 식으로 좀 기준을 낮춰서 뭔가를 생산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산했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네 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좋아해 주네 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들었을 때 자신감이 좀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완벽주의라는 걸 벗어나려면 뭔가 많이 시도해야 된다, 세상에 많이 내보여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말을 하면서 저도 또 배우고 있습니다. 6번째는요, 지나간 성공을 축하하자 라는 건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조급함,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간 성공들이 꽤 있었어요. 작든 크든 간에.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지나면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요. 누군가 말해줘요. 너 옛날에 그거 했었잖아. 그거 대단했었는데 그거 기억 안 나? 이러면 옛날에 그랬지. 근데 지금 아닌데.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계속
이전의 성공은 됐다 다행이다, 이제 다음 뭐 해야 되지? 약간 이 계속 다음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계속 다음만 생각하는 인생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평생 만족이 없는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그런 삶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직 내가 만족할 만한 뭔가를 하지 않아서 아직 멀었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간들이 쭉쭉쭉 쌓여오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만족을 할 건데? 순간순간 만족하는 건 안 되는 건가? 뭔가 더 대단한 걸 해야지만 만족하는 건가?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진짜 만족은 최고의 순간일 거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순간순간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꾼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아주 작은 거라도 나에게 잘했다는 말 해주고, 와, 이걸 어떻게 했지? 라고 축하하고, 그 시간들을 뭐 기록해 보기도 하고, 나만의 어떤 방법들로 그 순간들을 기억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뭐 더 대단한 거 하지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요새. 나 그런 것도 했었지, 뭐 저런 것도 했었지 라고 하면서 욕심 때문에 막 괴롭고 예민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좋겠다, 근데 나 이미 해봐서 좋아, 지금도 좋아, 약간 이런 느낌. 그런 10년이 쌓이면 와, 이 행복이란 데이터가 얼마나 많아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7번째는, 여러분 행동을 할 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행동은 동기부여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했더니 생긴 동기부여로 지속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와, 진짜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제가 필라테스를 큰맘 먹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진짜 큰맘을 먹어야지 100회를 지속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늘 운동 끝나고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힘들다도 있지만 힘듦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뿌듯함과 성취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이유 없이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게 행동이고, 그 행동을 함으로 생긴 와, 내가 이걸 해내다니 뿌듯하다 라는 성취감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그 동기를 잘 간직하면 그 행동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은 오늘 내가 운동하러 갈 마음이 아닌데, 운동하러 갈 컨디션이 아닌데, 온갖 핑계 인 줄도 몰랐지만 핑계를 대면서 모든 걸 캔슬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해요. 그냥 하고 느끼는 감정이 100% 성취감인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는 한 번도 운동 괜히 왔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하기 싫다는 하기 전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행동은 하고 나면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라는 걸 요새 좀 깨닫고, 진짜 하기 싫은 운동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공부든 뭐든. 그냥 일단 해요. 그냥 일단 인터넷 강의를 틀고 일단 책을 펴요. 그러고 좀 하다 보면 집중이 알아서 되거든요. 집중이 정말 안 되는 날은 1분만 보면 돼요. 아니면 한 문장만 보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와, 내가 이거를 또 했다니,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공부한 것 중에 좋은 내용이 있었네? 라면서 그걸 곱씹다 보면은 성취감이나 뿌듯함이 또 자연스럽게 생기고 다음 행동이 또 지속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동은 어떤 동기부여가 선행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 동기가 생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2026년에 더 나은 내가 되는 걸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째는요.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챗 GPT랑 대화를 좀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정보를 찾을 때만 쓰지 않고 내 어떤 심리적인 상태, 원하는 목표, 코치로서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을 요청할 때도 있는데요. 저도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된 정보인데, 챗 GPT에다가 What is my curse? 그러니까 내 저주가 뭐야? 라는 뜻인데요. 그걸 물어보면 그동안의 나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자꾸 멈추게 되는지, 나의 어떤 진짜 단점, 고정관념 이런 게 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고 제가 진짜 자기 객관화가 확 됐는데, 제 저주는 뭐였냐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랑하면서 그중 어느 것도 가볍게 대하지 못하는 마음,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 아 이게 내 저주라니, 이게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중에 어떤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고 어떤 일은 그냥 가볍게 정말 그냥 해도 되는 일인데 저는 그냥 해도 되는 일까지도 다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취미로, 재미로 시작한 일도 다 수익화를 시키고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거를 고민하느라 이거 재밌네? 이걸로 어떻게 하면 유튜브 채널 열어가지고 뭔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모든 거를 엮어 나가니까 빨리 피로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꾸준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날 어떤 작업을 했냐면 어떤 건 그냥 정말 경험으로서 하는 일, 그러니까 취미로서 하는 일, 어떤 건 내가 성장하고 일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일, 이거를 딱 그냥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쩌면 취미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은 일, 취미는 취미 이렇게 그냥 분리를 해버렸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막 깊게 꼭 뭔가 이거를 이득을 봐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저의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되는구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챗GPT와 대화를 많이 하신다면 이걸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째는요.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걸 간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행동력도 좋고 추진력도 있는 편이어서 그냥 뭐든 시작하면은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꾸준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꾸준함은 같은 말로 시간인 거죠. 시간을 들여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일들을 잘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거 아니면 악기 연주 같은 거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연습을 한다고 해도 프로가 될 수는 없는 일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그런 것들을 잘 못했어요. 그냥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일주일 바짝 하면은 뭔가 딱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드는 일도 잘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 성공에는 시간이 든다. 운동을 시작한 날에 바로 근육이 생기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그걸 바라는 거죠. 오늘 내가 운동했는데 좀 몸이 좋아졌나? 다음날 체중계 재보고 살 빠졌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최소 30회는 해야 근육이 조금이라도 라인이라도 살짝 보일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필라테스 지금 40회 정도 했는데 40회 정도 하니까 허벅지에 진짜 내 몸에 이런 게 없었는데 라는 근육이 조그맣게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감이 없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근데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생기는구나를 깨닫게 돼서 다음 80회를 내가 했을 때는 또 몸이 어딘가가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즐거워지고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나의 습관들이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은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면 좋겠는지 생생하게 상상하라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정말 현실적인 방법을 추천해 줬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습관들을 적어보고 그 습관들을 한 10년 정도 했을 때 10년 뒤에는 어떤 내가 되어 있을 것 같은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정확하게 책에 적혀 있진 않았고 제가 좀 나름 제 생각으로 각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하고 있는 2분짜리 루틴들을 다 적어봤어요. 그리고 GPT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2분씩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고 2분씩 성경을 읽고 있고 2분씩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고 2분씩 문학 필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10년 동안 이어가면 어떤 모습의 내가 되어 있을까 하고 T한테 상상해 달라고 했더니 T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먼저 2분씩 1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 4에서 5회독을 할 수 있대요. 저는 지금 부끄럽지만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성경 1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껏 내가 1독을 못했는데 10년 뒤에 4에서 5회독이면 너무 이거는 이득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해볼만 한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문학 필사를
10년간 2분씩 지속을 하면 어떤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내 브랜드를 전개해 나갈 때 나만의 특유한 섬세한 문장 감각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내가 10년 뒤에 그런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 담긴 말을 하게 되면 너무 기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일본어를 10년 동안 지속하면 했더니 여행을 갔는데 점원들이 하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뉘앙스나 감정까지도 다 캐치가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죠. 와, 여행을 갔는데 그동안은 아예 들리지도 않던 말들이 그 사람의 감정선까지 다 들린다라면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나라에서도 길을 지나가다가 딱 쳐다보면 뭔가 싸우는 것 같고 아니면은 엄청 신나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말 몇 마디에도 다 캐치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외국에 나가서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재테크 공부를 10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내가 원하는 그 돈 버는 구조를 갖추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지금 연금 저축 계좌에 대해서 공부 중인데 이거를 정말 10년 동안 내가 잘 운영하고 관리를 한다면 더 지금보다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동과 습관에 관련된 책 3권을 읽고 나서 또 제 생각을 가미해서 우리가 2026년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더 나은 내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를 10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실제로 이 10가지가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도 새롭게 세워보시고 어떤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너무 짓눌리지 마시고 그냥 그 목표들을 해나가는 과정 하나하나에 좀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새 일본어 공부하고 성경 읽고 짧은 부담되지 않는 루틴들이 그냥 그거 하나하나 할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난 별로 힘들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 나은 내가 되어 있네? 라는 게 더 좀 멋지지 않으세요? 아, 나 진짜 힘들게 했어. 이런 것보다 그냥 했더니 됐어.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리 목표로 두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나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영감들이 있으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Soft shadows stretch across the floor.